AI 교육 전문 에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두비 에두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뭔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실험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어떤 자료 구성을 통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에게 피드백이나 코칭을 받잖아요. 그 부분도 에두비가 연구 로드맵이라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연구해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두비 바로 가기를 한다면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가 있는데 자연계 쪽으로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세균 종류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이 배양 실험을 통해 갖고 연구 단계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로드맵을 받아볼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교육 연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연구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위에 이제 자연계 연구 로드맵이 있고 인문학 연구 로드맵이 있는데 세균 바이러스는 이제 자연계 과학이니까 자연계 연구 로드맵을 클릭하고요.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는데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옆에 보면 이제 메모 공지가 나오잖아요. 이 메모 공지가 요 이제 자연계 연구 로드맵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고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과값이 다 나오면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에 대한 설계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주제를 추천을 해주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균의 종류의 그 전파 영향력에 대한 연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연구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나가면 좋은지, 세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았다라면 그 기본 지식을 갖고 실험 설계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창의적 접근법이라는 건 조금 연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주는 건데, 세균 연구의 생물학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화학과 이런 학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하면 좋다라고 알려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관찰이나 참여 관찰이라고 하겠죠.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실험을 진행하는, 그리고 수학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균 성장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수 성장 공식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계산을 좀 할 수 있다는 부분과 계산에 대한 사례도 좀 보여주고 있고, 연구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팀원들과 이제 협업 피드백하는 부분, 요 부분은 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연구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토론 구성을 통해서 실험 단계에다가 넣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을 짜서 하게 되는 거고, 그 연구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토론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찬반 토론이 아닌 이런 친구들과 단계적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점점 더 확대시키면서 소통을 해나가는 이런 연구를 보고서나 이런 연구 단계에 좀 집어넣으면 좋다라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이제 연구하는 부분, 그래서 학교에서 표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연구하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력과 장기적 관점이라는 거는 요 연구를 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활기록반에 어떠한 A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거를 다음 학년에 조금 더 심화적이나 연계성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나간다라면 발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 라인으로 장기적 관점에 있어서 환경 변화가 세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균이 인간 면역 체계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면 좋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도 주네요. 만일 내가 경제나 경영이나 아니면 사회과학으로 한다라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인문학 연구 로드맵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자연계적인 부분들은 자연계 연구 로드맵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구 진행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잡거나 연구의 방향성을 잘 감이 오지 않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교육 연구에서 이 연구 로드맵을 좀 이용해서 방향성이나 이런 코칭을 받으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두비를 통해 가지고요, 연구 방향성에 대한 코칭 방향의 로드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